사회에도 다문화 가정 학생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들의 적응을 위한 교육은 부족해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농촌 고령화로 일손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모내기 대신 벽실을 직접 논에 뿌리는 직파 재배 방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보급이 늘면서 모바일 게임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역의 게임 업체들도 2조 원에 육박하는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경상북도가 중국 시안에서 중국인의 실크로드 경주 2015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법정 기념일인 세계인의 날입니다. 다문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지난 2007년에 제정됐는데 아직도 편견이나 소외, 불이익 등 좋지 않은 모습들이 만연해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들의 적응을 위한 교육은 부족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전교생의 12%가 다문화 가정 학생인 한 초등학교입니다. 필리핀 현직 교사 2명이 석 달 동안 파견돼 필리핀 전통놀이와 문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교실에서는 세계 각국의 전통 의상과 인사말 등을 가르치며 문화적 거리감을 좁혀갑니다. 수업 시간에 조금 말이 안 돼서 힘들어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놀 때 재밌어요. 친구의 문화와 말을 배우면서 그 친구와 같이 수업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버지나 어머니 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이중 언어 강사도 일주일에 3차례 수업을 합니다. 베트남 국기나 전통 의상 그런 다양하게 친구들 모르는 친구도 많으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대구의 다문화 가정 학생은 2011년 900여 명에서 지난해 1,800명으로 2배 늘었습니다. 다문화 학생 학업 중단율은 1.19%로 전체 학생의 학업 중단율 0.39%보다 3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일반 학생들과 함께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편견 없이 어울려 지낼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가운데 다문화 학생들의 학교 부적응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 이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학생 수가 적어서 교육부가 정한 통폐합 대상이 되는 경북도 내 초중학교가 전체 742개 가운데 358개로 절반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경북교육청이 중점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는 기준인 본교 15명, 분교 10명 이하 학교는 57곳에 이릅니다. 이 소규모 학교 통합은 과거엔 조건만 충족되면 강제적으로 진행됐지만 지난 2000년 이후부터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대구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대구시는 오늘 오전 달성군 화원읍에서, 오후에는 서구청 구민홀에서 개편된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들었습니다. 주민 설명회는 내일 오전 10시 동구와 중구 합동으로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오후 4시에는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각각 열립니다. 대구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노선과 배차 간격 그리고 감차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보급이 늘면서 이 게임도 컴퓨터로 하는 시대가 서서히 지나가고 모바일 게임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이 무려 2조 원에 육박하는데 지역의 게임 업체들도 무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의 한 게임 개발업체 직원들이 모바일 게임 개발에 여념이 없습니다. 다른 회사가 출시한 모바일 게임을 직접 해보면서 어떤 부분이 강점인지 또 약점은 무엇인지를 꼼꼼히 살핍니다. 컴퓨터로 하는 게임과 스마트폰으로 하는 모바일 게임은 다른 점이 많아서 고민도 그만큼 많습니다.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1년마다 장비 성능들이 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저사양 장비까지 지원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까지 고민해야 돼서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동안 컴퓨터로 하는 온라인 게임 개발에 전념했던 이 회사는 모바일 게임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모바일 게임이 국내에 보급된 이후 해마다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올해 2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본격적인 경쟁에 뛰어든 겁니다. 기존의 온라인 게임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새로운 쪽이 좀 더 많이 발전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자하기에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다른 게임 업체들도 이미 모바일 게임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 기관들도 지역 업체들의 모바일 게임 시장 진입과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국내 시장이 포화 상태에 있다고 보고 동남아시아 등 해외 시장 진출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30억 내지는 100억 정도의 투자를 해서 마케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신흥 게임 시장으로 진출을 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핀란드 게임 업체가 지난해 200억 원가량의 마케팅 비용을 쓰면서 광고 시장에 큰 손으로 부상하는 등 모바일 게임 산업의 파급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게임 업체들이 무한 경쟁에서 어떤 성적표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경상북도가 어제 다보탑을 건립해 한중 우호의 기틀을 다진 중국 시안은 우리 문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시안에 남아있는 우리 유적을 조사하고 알려서 중국인들이 실크로드 경주 2015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국 시안에서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시안 교외에 위치한 사찰 흥교사의 3층짜리 탑이 눈에 띕니다. 신라 왕자 출신으로 당나라의 유학을 떠나 중국과 서역의 불교 사상에 큰 발자취를 남긴 원측 스님의 사리를 봉안한 탑입니다. 1000년이 지난 지금도 중국인들은 신라승 원측을 기리고 있습니다. 중국 시안은 일제시대 광복군 활동의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1942년 9월 창설된 한국광복군 제2지대는 해방 때까지 시안에서 군사훈련 등의 임무를 담당하며 항일 투쟁을 이어나갔습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기념비 건립과 기념공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당나라 황제의 부탁을 받고 고승 해초 스님이 기우제를 지낸 곳으로 유명한 선유사는 천년 고도 시안에서 빛나는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해초 스님의 당나라 유학 시절 행적을 담은 비문이 새겨져 있는 해초 기념비도 1000년 전 신라와 시안의 교류가 활발했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유적입니다. 说明他是一位大菩萨，我们感觉到非常的敬佩，也值得我们学习。 이처럼 한국과 중국, 경상북도와 시안은 실크로드 선상의 나라들 가운데서도 특히 고대와 근대, 현대를 아우르며 1000년 이상 교류와 협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실크로드의 기점으로 알려져 있는 시안 대당서시에 있는 실크로드 풍경거리. 중국 최대의 역사 도시며 문화 관광 지역에 들어선 한국과는 현재 한국을 중국에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역사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경상북도는 실크로드 경주 2015를 중국 등에 알릴 계획입니다. 한 해, 두 해를 가지고 실크로드에 우리가 역할을 공고히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실크로드의 대표 브랜드인 시안과 더불어서 가는 것이 우리로서는 마땅한 전략이고 1000년을 이어온 중국 시안과의 인연은 실크로드를 통해 또 다른 1000년의 만남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농촌 고령화로 일손이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일손을 구해야 하는 처지인데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통적인 모내기 대신 벽실을 직접 논에 뿌리는 직파 재배 방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기물을 미생물로 분해하는 기능을 가진 필름에 벽실을 부착해 논에 파종을 합니다. 필름은 180일 동안 토양에 서서히 분해되면서 논의 잡초가 자라는 것을 막아줍니다. 직파 재배 기술도 발전돼 이미 수년째 농가에 보급되고 있는 무놈 전파 재배에서 무인 헬기를 이용한 항공 직파까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전통 방식인 모내기보다 노동력은 30% 이상, 비용도 20% 이상 줄일 수 있어 농민들의 반응도 좋아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는 내 혼자
200평짜리 한 100마지를 짓고 있는데 제 혼자 모내기를 하면 2,000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직파를 하면 혼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남 노동력을 손을 안 빌리도 그만큼 노동 절감도 되고 금전 절감도 되고. 경상북도는 농촌의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일손도 덜고 비용도 줄일 수 있는 직파 재배 방법을 더욱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2010년부터 새로 개발한 문원 전파 위주로 구미 지역을 중심으로 도내 2,000헥타 정도 보급하였고 오는 2020년까지는 도내 전체 면적의 30%에 해당하는 3만 헥타까지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쌀시장이 전면 개방됐지만 국내 쌀산업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동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직파 재배가 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구제역 발생이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주의로 한 단계 낮춰졌습니다. 구제역 위기 단계가 주의 단계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 만이며 지난달 충남 홍성과 천안을 마지막으로 추가 발생이 없는 상태입니다. 구제역 위기 단계가 주의 단계로 낮아지면 구제역 상황실 운영과 축산농가 모임 금지 등의 조치는 발생 지역 시도 안에서만 이뤄집니다. 전국 건설노조 대경 건설지부가 오늘부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에 전문 건설업체들과 맺은 단체 협약을 통해 이달부터 근로기준법상의 연차 유급 휴가를 적용하기로 합의했지만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총파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건설노조는 파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는 1,3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인 요양병원이 우후 죽순처럼 들어 경북 도내에만 100곳이 넘습니다. 그만큼 돈벌이가 된다는 건데 정작 환자 관리는 뒷전인 경우가 많아서 관리 감독이 시급합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88살 김모 할머니가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병실에 누워 있습니다. 2달 전 치매로 안동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뒤 몸이 급격히 약해져 종합병원으로 옮긴 건데 진료 과정에서 어른 손바닥만한 크기의 욕창이 발견됐습니다. 뼈까지 드러난 사기 욕창이었습니다. 병원이 관리 편의를 위해 환자를 침대에 묶은 채 몇 시간씩 누워있게 한 겁니다. 하루에 저희들이 3번, 4번 다녔는데도 녹창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어르신 관리를 저렇게 녹창에 대해서 관리를 하니까 자식된 어른으로서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치료상에 문제가 없는 걸로 제가 됐는데 보호자 입장에서는 치료가 안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다른 요양병원. 51살 이모 씨는 재활치료차 요양병원에 입원한 지 1시간 만에 크게 다쳐 지금은 거동도 힘든 상태가 됐습니다. 병실에 간병인이 보이지 않아 홀로 화장실을 가려다 미끄러진 겁니다. 1대1 담당도 아니고 지금 간이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옆방에서 안 모르면은 밤이기 때문에 손도 안 나기 때문에 그건 모르는 거죠. 그 방에 마치 있으면 모르지만. 사고로 골반뼈가 부러졌지만 병원은 2주 동안 이를 몰랐습니다. 엑스레이 사진 찍어보더니 2번 찍어봤는데 아무 이상 없다가 도저히 힘들어 아파가지고 손도 못 대는데 그 선생님이 걔한테 물리치료하러 가라. 도내 운영되는 노인 요양병원은 106곳. 모두 최근 15년 사이 생긴 신생 병원들인데 환자 관리 등 의료 서비스의 질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정부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최대 반경 30km까지로 확대했지만 지자체마다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지자체 업무도 많이 늘었지만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성원전 사고 발생 시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경주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평균 반경 25km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비상계획구역이 30km일 경우에는 19만 명의 시민이 포함되는 데 비해 이번에 확정된 25km 이내에는 5만 3천 명만 포함될 뿐입니다. 불과 몇 킬로미터 차이로 경주 중심지에 사는 시민 대다수가
원전 사고에 전혀 대비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반면 한빛원전과 한울원전, 고리원전은 24km에서 최대 30km까지 규정해 경주만 상대적으로 좁게 구역이 설정됐습니다. 울산 같은 곳은 30km까지 이제 구역을 정했고요. 경주는 한 25km까지 정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경주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시내권에 있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30km로 좀 획일화해서 법을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재설정에 따른 예산과 인력도 문제입니다. 경주시만 해도 방사능 측정 장비 구입과 방제 훈련, 교육 등의 연간 7억 5천여만 원의 예산과 담당 공무원들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구역이 늘어났다고 해서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이나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어서 열악한 재정으로 고스란히 감당해야 합니다. 지자체는 확실한 대책도 없이 비상계획구역만 늘려놓은 정부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런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무런 저거 없이 그냥 무조건 이것만 늘리라고 해놓으면은 진짜 저기 지방에서는 상당히 힘들잖아요. 이것도 준비하고 대응하려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참사로 국내 원전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하고는 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지원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대구 수성구의 아파트 호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관리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2주 동안 대구의 아파트 값은 0.31% 올랐는데 수성구에서 0.56% 올라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중구와 서구, 남구의 아파트 값은 도시철도 3호선 개통 이후 상승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자산관리연구소는 이번 조사가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닌 호가를 중심으로 진행돼 아파트 소유자들의 기대 심리가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사장 인근에서 집안이 꺼지고 있다는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대구시 남구의 한 3층 다세대 주택에서 뒷마당 집안이 꺼지고 있어 건물 붕괴 위험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구청 담당자가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구청은 건물 바로 옆 터파기 공사가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공사 관계자와 건물주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남대는 네팔 지진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해 모금 활동으로 2,200만 원을 모아 네팔 대사관에 전달했습니다. 영남대 교직원과 학생, 영남대 유학생 등은 월급의 일부를 내거나 등록금, 바자회 등을 통해 모금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도 성금 모금에 나서 지금까지 650만 원과 구호 물품을 모은 데 이어 오는 21일까지 성금 모금을 계속해 구호단체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2018년까지 농가 부채를 15% 줄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경상북도는 우선 농가들이 농기계를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70곳 더 만들고 과수농가 장비 4,500대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또 농산물 가격 불안정과 농업 재해, 고금리 자금 대출 등이 농가 부채의 주 요인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 부분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설립해 운영할 예정인 환경과 산림 분야 국립기관들이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상주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에서 최근 유치한 환경 산림 분야 11개 국립기관 관계자들과 지역인재 채용 할당에 관해 협의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4개 기관은 할당제 도입이 쉽지 않지만 법인으로 설립되는 낙동강 생물자원관을 비롯한 7개 기관은 전체 채용 인원 중 20에서 50%를 지역인재로 뽑고 비율을 높여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사진 비엔날레가 2014 국고지원 시각예술 분야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대구 사진 비엔날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전국 비엔날레 평가에서 광주와 부산 비엔날레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